집안 자체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 기운을 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보다 내 어머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지는 몰라도 내가 갔다 온 기운으로 우리 식구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4살인가 5살 때요, 피디님. 저는 완전 아기 때부터 신병이었거든요. 근데 4살인가 5살 때 저희 할머니가 제사였었어요. 근데 밤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기어 다니고 못 걸어 다니고. 네, 그랬대요. 그치. 네. 4살, 5살이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죠, 운전하를. 엄청 뛰어다니죠.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제가 동네 소문난 개구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애가 기어다니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그 동네 병원을 가고 했는데 다리에 물이 찼다고 소아마비라고 그랬대요. 다리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얘는 못 걷는다. 병원에서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랬대요. 네. 그래서 이제 놀라니까 어떡하겠어요. 큰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큰 병원을 가려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내러 이제 회사를 가셨고 그 사이에 이제 동네에 있는 무당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병. 네, 이제 아빠가 없는 사이에 네. 오셨는데 얘 왜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엄마도 이제 어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분이 그러셨대요. 제사 지냈냐. 이제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그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뜬금없이. 네. 근데 그분이 할머니 제사 지냈냐. 네. 할머니가 이쁘다고 다리를 만졌는데 이제 이게 가시를 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가시를 탔다는 게 뭐냐면 조상은 어쨌든 산 사람하고 망자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어쨌든 내 자손이 예쁘니까 쓰다듬고 예쁜 거는 맞지만 망자의 손은 산 사람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산 사람을 만지면 이게 손이 그 기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살갗을 뜯어내는 것처럼 다른 거예요. 기운이 다른 게 전파가 되는 거였거든요. 예쁘다고 만졌는 게 얘가 문제가 됐다. 간단하다. 그냥 나물이랑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잠깐만 빌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엄마 그때 20대 초반인데. 그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일 큰 병원, 대학병원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됐고 그냥 나물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개다리 소방 같은 거에다가 나물이랑 그냥 밥 한 공기 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뭐 빌고 숟가락을 딱 세웠더니 숟가락이 서더래요. 숟가락이 그냥 네, 밥에다 꽂은 게 아니라. 아니 쌀 이렇게 한 수저 놓고 이렇게 했는데 숟가락이 서더래요. 그리고 나서 뭐 아무 일 없듯이 내일 되면 걸을 거야 이러고 가셨대요. 엄마 눈에는 이게 뭔가 싶죠. 그쵸. 근데 다음날 아침 됐는데 제가 잘 걸어 다니더래요. 아버지는 휴가를 내고 왔는데 아버지한테는 이거 뭐 했다고 말은 못하고 애는 잘 걸어 다니고 그래 한 2, 3일만 좀 지켜볼까? 이랬는데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제사랑 네. 상갓집이랑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랑 네. 이게 같은 장소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의 잔치이잖아. 그쵸. 그죠? 상문이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관련된 일들도 어쨌든 조상이 모이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약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상문을 잘 타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가물이라고 부르는 분들, 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주당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문 탄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갑자기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죽지 않을 만큼 밥만 한 수저 겨우 드시던지 국물만 조금 넘기던지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반대로 음식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라 뭐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배가 고파서 뭐 냉장고 뒤벼서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자만 다른 건 안 먹히는데 과자만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만 막 먹는다든지 예, 음식 한 가지에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잠만 계속 자는 분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뭔가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예, 우선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피부가 새카맣게 변해요. 그래서 거무튀튀하게 사람이 눈빛도 퀭하게 변하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까맣게 말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당 탄다, 뭐 상문 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눈에서 시야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린다던가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빨리 오셔야 돼요. 이게 되게 좀 무섭거든요. 근데 상문 탄다는 의미 중에 사고수처럼 막 이유 없이 사고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타고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접촉사고가 나고 뭐 어디에 나 혼자 갔다 받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좀 거기에서 뭐 태워 왔다 붙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바로 뭐 부적을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크게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방편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방편 중에서
상갓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린다는. 상갓집 비방 중에 네. 그 소금을 많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소금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우리 손님들한테 상갓집 비방 중에 하나가 수수를 많이 쓰라고 하거든요. 수수. 네, 붉은 곡식이 있는데 수수를 좀 저는 그 소금이랑 팥보다는 좀 그게 좀 더 나았었어요. 그 수수를 가져가서 네. 갔다 오고 나서 상갓집에서 자리를 떴을 때, 네. 네, 거기에서 몸에 3번 뿌리고 네. 차 바퀴에도 뿌려주고 네. 그리고 집 앞에 와서도 한번 뿌려주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렇게 수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차로 갖는 경우 특히 사고수가 그에 많은 경우 삼재인 분들은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그러면 향 있죠. 우리 향. 그거 3개씩 해서 자동차 바퀴에 3개 이렇게 두라 그래요. 총 12개. 네. 그러면은 자동차 그냥 밟고 지나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방법 2개. 그러면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그런 결혼식은 조금 덜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가물이라든지 좀 어디 갔다 오면은 집안에 식구가 자꾸 아프다든지 나는 아닌데 네. 내가 갔다 왔는데 뭐 우리 엄마가 아프다든지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이런 집들은 사실 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옮긴 건가요? 집안 자체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 기운을 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보다 내 어머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지는 몰라도 내가 갔다 온 기운으로 우리 식구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처럼.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어디 가서 음식 이런 거 함부로 안 드셨거든요. 갔다 오시면 귀신같이 제가 아팠으니까. 신기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소금 뿌리라고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상문이나 집안에 뭔가 자꾸 지기를 타고 문제가 있는 집들은 이제 저는 붉은 수수. 네, 요거 벌레 잘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볶아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 이렇게 차에 뒀다가 저는 비방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